그러면 혹시 내일 검찰 출석은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99.9% 안 할 겁니다. 아, 진짜요? 네. 이거 많이 맞으면은 정말로 예측력이 네. 깜짝 놀랄 것 같고요. 이때가 대체로 맞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엄청 바쁘실 텐데요. 예. 특히 오늘 뭐 국민의힘에서도 비대위원이 전원 사퇴하고 네. 엄청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께 한번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희남로 못지않게 저희 당 상황이 예측 불가한 상황이고 좀 태풍이 좀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당시 비대위원장이 직무 정지가 되었고, 오늘 또 당헌 당규가 개정된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존의 비대위원들은 이제 사퇴를 하는 그런 어떤 절차 상에서 지금 현재 오늘 비대위원 전원이 이제 사퇴했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전으로 그러면 비대위 체제로 이렇게 전환은 이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예, 일단 뭐 가처분하고는 이제 별개로 해서 네. 정국이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비대위원장이 선출되고 새로운 비대위가 일단 출발하게 될 겁니다. 일단 출발은 그렇게 이제 추석 전에 이제 흘러갈 거고요. 단 이제 가처분이 이제 들어왔을 때 또 법적 대응은 또 별개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네. 얼마 전에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이제 소환 통보를 내렸는데 9월 6일까지 이제 출석하라고 했고 내일이죠. 예, 예, 네, 예. 내일 이제 출석하라 했고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는 긴급 의총을 통해서 이제 좀 마지막까지 고민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측은 이제 정치 보복이다 네. 이런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예, 제가 페이스북에도 남겼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을 정치 보복이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네. 소가 웃을 일이죠. 네. 민주당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검수완박을 강행을 했고 네. 또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또 당대표 선거 등을 통해서 겹겹이 방탄복을 지금 입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이죠. 네.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뭐 민주당은 당연히 주장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소가 웃을 일인 게 일단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때의 검찰에서 검사들이 수사를 좀 제대로 안 해서 수사의 진행 속도는 굉장히 좀 더뎌지고 심지어 쌍방울 관계에서도 드러났다듯이 검찰의 수사 정보가 오히려 이제 누설 등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수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게 아닌데 어떻게 정치 보복이 될 수 있느냐. 네. 또 두 번째 중요한 사항은 털 게 없어서 말꼬리를 잡는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사항입니다. 선거법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범죄를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돈을 살포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매수하는 행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허위사실 공표의 문제인데 허위사실 공표가 왜 중요하냐면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미 이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크게 한번 혼이 난 경험이 있죠. 네. 지금은 한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의 사실,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고 김문기 처장을 아느냐 할 때 모른다, 등등의
세 가지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소극지에 의한 아주 적극적으로 네. 이제 공표를 이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아마 이재명 후보가 무죄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될 겁니다. 네. 이런 어떤 사실 등등에 비추어 봐서 뭐 이런 정치 보복이다 또 이 말꼬리다 이런 것은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신 것처럼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은 이제 기간이기 때문에 9월 9일까지 마지막이기 때문에 네. 일단 허위사실 공표가 이 공직선거법상의 제목으로 돼서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의 그 배임이라든지 또 성남 FC 문제라든지 변호사비 대남 문제라든지 등등의 문제는 계속해서 별개 수사를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민주당이 이 건건마다 계속해서 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조국 전 네. 장관의 어떤 데자뷰를 보는 것 같고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내일 검찰 출석은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99.9% 안 할 겁니다.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포토라인에 이재명 대표가 서면은 그게 추석 때 계속해서 이제 그 화면이 텔레비전에서 방영이 될 거고 네. 국민들에게 계속 회자가 될 거고 이런 것을 결국은 피하려고 할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본인 판단이 아닌 의총에서 판단했던 어떻게 보면 좀 핑계거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의총을 하긴 합니다만 이미 네. 출석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 않아요. 이거 많이 맞으면은 정말로 예측력이 네. 깜짝 놀랄 것 같고요. 이때가 예측 왔습니다. 지금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또 대응의 차원이 네. 윤석열 대통령 이제 고발을 네. 했습니다. 똑같이 이제 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특검을 주장하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본인이 이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뭐 이런 프레임을 좀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어떤 과정에서 이런 결과를 내놨을까요? 예, 전형적인 물타기 전법인 거죠.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또 윤석열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막부를 넣은 건데 네. 이게 정말 전형적인 어떤 정치 어떤 공세인 게 네.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적으로 탄핵 소추를 제외하고는 네. 수사를 받지 않는 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정치적인 공세이고 네. 또 이재명 어떤 대표 허위사실 공표 수사에 대한 어떤 맞불적인 어떤 그런 성격인데 네. 그런데 이 사항도 보면 그 국민 여러분들에게 우리 젊은 시각 시청자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사항은 윤석열 당시 후보가 대선 토론할 때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도이치 모터스에 관련된 것은 김건희 여사가 네. 1인 매매 형태로 맡겼는데 이게 손실이 나다 보니까 골드만삭스 이모 씨라는 위탁 매매인을 결국은 잘랐다, 절연했다 이 표현을 가지고 지금 현재 허위사실 공표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촉발된 게 그저께 인터넷 매체에서 도이치모터스 지금 소송 관계에서 녹취가 나오는데 네. 녹취가 당시에 이모 씨와 김건희 여사 통화 간에 몇은 지금 가격대가 얼마인데 이걸 뭐 사도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렇게 이제 녹취록이 나왔고 이걸 이제 근거로 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결국은 개입을 했고 이게 개입을 했는데 윤석열 당시 후보가 거짓말을 했고 허위사실 공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네. 거죠.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건은 2010년도 1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제 12년이 네. 지난 사건이죠. 네.
자,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문제가 되었다면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이것을 오랫동안 수사를 했거든요. 네. 이걸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네. 이 상식적으로 이 가만히 안 놔뒀겠죠. 네. 그 다음에 이 1인 매매라는 형태는 저도 1인 매매 형태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시간적이나 뭐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접 투자 형태로 은행에 아니면 펀드 매니저에게 좀 맡기고 네. 그걸 좀 알아서 하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알아서 할 때도 이제 펀드 매니저가 돈을 맡긴 분들한테 가끔씩 전화 와서 이런 상품이 있는데 이런 가격이 있는데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게 상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녹취록권은 지금 김건희 여사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토론회 때 이야기했던 것을 아주 입증하는 구체적인 좀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악의적으로 조작보다는 인터넷 지금 뉴스 매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 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태풍이 이제 흰남노도 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 윤석열 정부에게 민생에 집중하라 네. 라고 메시지를 내놨는데 오늘 이러한 그 민주당의 총 공세에 따르면은 민생보다는 오히려 이런 맞불 정책으로서 국가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이고요. 좌파들이 말하는 민생은 자기들이 필요한 어떤 정치적인 전략의 하나의 수단이지 진짜 민생,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어떤 네. 민생이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를 혹시 보셨는지 궁금한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네. 윤석열 정부에게 이제 충고를 하면서 네네. 이재명 의원과 이제 최고위원들에게 윤석열 정부는 지금 민생에 집중해야 된다. 네. 경제를 지금 살려야 된다. 네. 이제 충고를 하셨더라고요. 네. 문재인 정부 때 국회의원으로서 네. 과연 그 당시에 정부는 민생에 좀 집중을 하고 있었나요? 제가 감히 말하지만 역대 어떤 정부보다 가장 민생을 돌보지 않았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가장 성적이 낮았던 정부를 아마 역사는 문재인 정부 때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경제 성적만 보더라도 지금 평균이 2% 경제 성장률이 2% 초반대였는데 네. 이게 역대 어떤 정부보다 굉장히 낮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643조로 시작했던 국가 부채가 1000조가 이제 훨씬 넘었고 네. 또 예산이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403조에서 600조가 훨씬 넘게 되면서 이렇게 민생을 망쳤죠. 네. 그리고 탈원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잘 나가고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원전 생태계를 망친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런 분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자체가 좀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 말한 것 중에 참 어이가 없는 게 말하는 거하고 실제하고 완전히 다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문재인 대통령 말년에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 통합이라고 계속하겠습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통합했습니까?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 2명, 국정원장 4명을 감옥에 넣었고 수백 명을 감옥에 넣고 또 검찰 수사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분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런 통합하고는 거리가 먼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자기는 이제 나가면서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네. 지금 계속해서 지금 네. 페이스북이나 지금 올리면서 절대 잊혀지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네. 양산에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정말 전직 대통령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올바르게 이끌어 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